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8과를 공부할 차례고요. 음식과 요리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된 어휘, 그것과 관련된 한국어를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7과를 공부했잖아요. 7과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기억을 하지 못해도 항상 그랬듯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상기시켜 볼 거니까요. 저하고 같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문화생활을 공부했어요. 문화생활을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요. 먼저 어휘를 공부했죠. 어휘 부분에서는 어떤 문화생활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전시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과 관련됐지만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공연에는 연극이 있었고요. 뮤지컬 오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공연도 있었고요. 이 길거리 공연은 뭐라고 그랬어요? 버스킹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길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을요, 버스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난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물놀이도 있었고요. 이런 공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물놀이는 전통 공연이다. 한국의 전통 문화다.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전시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림을 전시하는 경우도, 사진을 전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공예품을 전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콘서트는 대표적으로 K-팝이 있고요. 또는 뭐 오케스트라 연주회 같은 것들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다 기억이 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어휘들을 살펴봤고요. 자, 어휘에서는요, 공연이나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예매를 해야 됩니다. 예매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인터넷을 찾아봐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찾다, 검색하다, 이런 어휘들을 배웠고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예매를 하고요. 현장에서 콘서트를 하는 자리, 그리고 공연을 하는 자리, 그 현장에서 뭘 합니까?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표를 받다를 땡땡하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을 수령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을 찾다는요, 검색하다, 그 다음에 표를 받다는요, 수령하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극을, 공연을 봤어요.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이 느낌을요, 감상, 소감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제가 혼자 보는 게 좋아요? 둘이 보는 게 좋아요? 혼자 보면 집중할 수 있어요. 둘이 보면 감상, 소감을 나눌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요. 어떤 문법을 공부했습니까? 문법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간접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간접화법에는 2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뭐뭐으라고 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것은 명령을 나타낼 때 쓰는 거죠. 명령은 뭐뭐으세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2번째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의문은요, 물어보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뭐뭐야구 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말하기 부분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연극을 같이 봤죠. 연극을 같이 보고 감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때요, 뭐 앞좌석에 앉아서 배우들의 표정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좌석은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듣기 부분에서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난타 얘기를 했습니다. 난타 티켓이 3장이 있어서요, 고천 씨와 후엔 씨, 그리고 고천 씨의 친한 친구까지 같이 보러 가기로 했고요. 고천 씨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고, 기대한 것만큼 재미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표현들을 알아봤죠. 자, 읽기 부분을 봅시다. 읽기 부분은 뭐예요? 문화가 있는 날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째 주 수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1년에 12번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박물관도 갈 수 있고 재즈 콘서트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전시회도 갈 수 있고 더 싸게, 더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날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7과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잘 기억이 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랑 복습하는 것처럼 꼭 다시 혼자서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과 음식과 요리 부분을 시작할 텐데요. 역시 어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리 잘 하시나요? 저는 잘 하지는 못하지만 요리를 좋아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예요. 요리를 잘하진 못하지만 요리를 정말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할 때는 정말 재미있게 하고 제가 먹으면 맛있는데요. 제가 한 요리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임준 선생님 정말 건강한 맛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건강한 맛 이것이요 그냥 맛이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하지만 저는 건강한 요리,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리에 대해서 또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어휘부터 살펴볼 거예요. 요리를 하려면 먼저 재료가 중요하겠죠. 재료. 이 재료 중에서는 고기도 있고 뭐 채소, 야채라고 하기도 하죠. 야채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항상 집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소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양념이 준비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한국의 모든 가정에 준비되어 있는 양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고추장 아주 중요하죠. 고춧가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된장도 중요하죠. 된장. 그리고 참기름도 꼭 있어야 되고요. 참기름을 짤 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참깨 기름이 참기름인데요.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인도에서 온 후추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이 정도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저 생각이 안 나니까 책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98페이지를 볼까요? 거의 다 이야기했네요. 간장하고 그 다음에 식초가 빠졌네요. 아주 중요한 양념들이죠. 그래서 이런 양념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고기, 어떤 야채, 어떤 채소를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재료를 요리하기 전에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씻어야 되겠죠.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껍질을 까다 또는 껍질을 벗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를 할 때요. 물로 하는 요리가 있고 기름으로 하는 요리가 있어요. 자, 물로 요리를 할 때는 뭐가 있을까요? 보글보글 이렇게 되는 거 끓다, 끓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이다, 찌개를 끓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물을 끓여야겠죠. 물을 끓이다, 찌개, 라면을 끓이다, 국을 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끓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데 물이 끓는데요. 채소를 여기에다가 넣어요. 이렇게 넣으면 삶다가 되겠죠. 삶다. 그런데 삶다 말고 야채를 넣어요, 바로 빼요.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데치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야채를 데친 다음에 무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삶다, 데치다 말고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찜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물을 넣습니다. 물을 넣고 음식은 여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수증기라고 하죠. 뜨거운 공기,
물에 공기가 올라와서 이 음식을 익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기름으로 하는 요리를 봅시다. 기름으로 하면은 여기에 기름이 있습니다. 식용유가 되겠죠. 먹을 수 있는 용도의 기름이라고 해서 식용유라고 하는데 기름을 이렇게 보글보글 끓을 때 여기에다가 음식을 넣어요. 그러면 이것이 튀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거 프라이팬이 있어요. 프라이팬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반죽된 것을 부어요. 부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음식. 이것을요, 부치다 또는 지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침개, 전, 지짐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씻다, 다듬다 이런 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칼로 하는 요리가 있죠. 칼로요. 칼로 어떻게 해요? 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썰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모양이요. 이런 모양을 생각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릅니까? 깍두기가 생각나죠. 그래서 깍둑 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깍둑 썰다. 자,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써는 경우가 있어요. 가늘게, 길게, 가늘고 길게 써는데 이런 것들은 채를 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작게 써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아주 작게 써는 것을 다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썰다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8페이지를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양념에는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추장, 간장, 된장, 참기름, 식초, 고춧가루, 깨, 후추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씻다, 당근을 씻다, 껍질을 벗기다, 양파 껍질을 벗기다, 그 다음에 썰다, 감자를 칼로 썰다, 그 다음에 아주 작게 써는 거, 그래서 마늘을 다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기계를 사용했지만 기구를 사용했지만 그냥 칼로 아주 작게 써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물을 끓이다, 기름에 튀기다, 만두를 찌다, 계란을 삶다, 밥을 볶다, 나물을 무치다, 고기를 굽다, 시금치를 데치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데치다 다음에 무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무치다에 대한 내용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먼저 이 믹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비빔밥 좋아하세요? 비빔밥, 비빔냉면, 비빔국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믹스라는 말에 비비다라는 한국어가 있어요. 그래서요, 비비다도 믹스된 국수다, 믹스된 냉면이다, 믹스된 밥이다 라는 의미로 비빔국수, 비빔냉면, 그 다음에 비빔밥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섞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섞다가 있어요. 섞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무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믹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는데요.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릴게요. 이 비빔밥은, 비비다는 밥이나 또는 국수, 면 이런 것과 양념을 믹스하는 겁니다. 그때 비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비빔하고 어떤 면이 나오는 거죠. 국수라는 면, 그 다음에 냉면이라는 면 이런 식으로 면이 나오거나 또는 밥이 나오는 겁니다. 섞다는요, 재료 플러스 재료 이것을 믹스할 때 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섞다. 그 다음에 무치다는요, 어때요?
재료하고 양념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믹스가 됐을 때 무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나물을 보면 어떤 나물을 보면 나물 무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채소하고 야채하고 양념을 이렇게 믹스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치다. 그 음식을 무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다시 봅시다. 데치다. 이렇게 나물을요. 부글부글 끓는 물에 이렇게 바로 빼요. 넣어요. 바로 빼요. 그 다음에 그것을 데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념과 같이 믹스를 합니다. 그럴 때 무치다, 무침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믹스라는 뜻이 비비다, 섞다, 무치다가 있는데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믹스가 되는지에 따라서 비비다, 섞다, 무치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어휘를 기억할 때 요리, 음식에 관련된 어휘를 기억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워크북 익힘책을 보면서 어휘를 좀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66페이지입니다. 1번을 보면요. 튀기다, 다지다, 삶다, 끓이다, 찌다가 있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소화가 안 될 때는 맵고 짠 음식이나 기름에 튀기다, 기름에 튀긴 음식을 피해야 한다가 답이 되겠고요. 우리 집은 미역국을 끓이다, 국을 끓이다라고 얘기했죠. 미역국을 끓일 때 소고기 대신 해산물을 넣는다. 계란을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삶으면 껍질이 터진다. 어머니께서는 구운 만두보다는 찜기로 찜 만두를 더 좋아하신다. 찌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간장에 고춧가루, 참기름, 다진 마늘을 넣고 양념을 만들었다. 다지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지다라는 것은요. 아주 작게 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2번을 봅시다. 야채를 오랫동안 물에 데치면 색이 변하고 맛도 없어진다. 그래서요. 데치다라는 것은 잠깐 넣었다 바로 빼야 돼요. 그럴 때 더 맛있어진다 라고 생각하죠. 새콤한 양념에 무친 그러니까 재료하고 양념하고 믹스하는 거 이것을 무치다라고 얘기했죠. 새콤한 양념에 무친 나물 반찬이 입맛에 맞았다. 김치를 칼로 썰다가 되겠죠. 칼로 썰어서 그릇에 담았다. 생선을 불에 굽다. 이건 베이크 또는 그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불에 굽다. 불에 구워서 먹을 때는 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바나나의 껍질을 벗기다. 껍질을 벗기다라고 표현하죠. 껍질을 벗기면 금방 색이 변하기 때문에 빨리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6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3번을 보면요. 볶다, 썰다, 씻다, 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번 요리에 사용할 채소를 씻다. 채소를 씻어요. 재료를 작게 칼로 썰다. 칼로 썰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어요. 자, 3번 베이컨, 채소, 양념을 넣고 모든 재료를 볶다. 볶아요. 밥을 넣고 재료와 섞으며 볶아요. 그릇에 담다. 그릇에 담아요. 자, 이렇게 그릇에 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플레이팅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리 프로그램, 먹방 이런 데서는요. 플레이팅이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을 봅시다. 채를 썰다, 간을 맞추다, 설탕에 절이다, 후추를 뿌리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칠판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절이다라는 표현은 한국에서 요리를 할 때 그러니까 좀 어려운 요리를 할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절이다. 만약에 뭐 임준 선생님처럼 그냥 김치찌개를 끓여요, 된장찌개를 끓여요, 달걀 프라이를 해요, 라면을 끓여요. 이 정도는 너무 간단해요. 간단한 레시피, 간단한 요리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김치를 만들어요. 김치를 담그다라고 얘기했죠. 이럴 때는요, 절이다라는 기술을 알아야 됩니다. 또는 어떤
엑기스, 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 때는 절이다가 아주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소금에 절이다 이것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물에다가 소금을 아주 많이 넣어요. 아주 많이 넣고 여기에다가 배추를 이렇게 넣죠. 이렇게 배추를 넣고 오랫동안 긴 시간 오랫동안 여기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여기 속으로 싹싹싹싹싹싹 아주 깊이 고르게 들어가겠죠. 자, 이런 것들을 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소금에 절이다는 김치를 만들 때 이런 종류의 요리를 만들 때 쓰고요. 설탕에 절이다. 설탕에 절이는 것은 보통 뭐 차를 만들 때, 마시는 차를 만들 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양념갈비 여러분 좋아하세요? 양념갈비 같은 경우에는 이 갈비라는 고기를요 간장 양념에 그냥 바로 요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여기에 절이다, 오랫동안 담가 넣습니다. 넣어 놓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뿌리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이 있으면요 이 소금이나 후추 같은 것을 축축축 이렇게 하는 것을 뿌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간을 이쪽에서 볼까요? 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짜다 그리고 싱겁다. 저는 어느 쪽? 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리를 했는데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면은 이쪽으로 빨리 옮겨야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더 넣거나 재료를 더 넣으면 되겠죠. 만약에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 간장이나 소금을 더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짜다, 싱겁다의 정도를 조절하는 거, 컨트롤하는 거 이런 것들을요 간을 맞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간을 맞추고 싶어요? 컨트롤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요 이렇게 조금 떠서 이렇게 맛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짜요, 싱거워요 이것을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 간을 본 다음에 간을 맞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을 보도록 할게요. 국이 싱거워서 간장을 넣어 간을 맞췄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성된 볶음밥 위에 후추를 뿌려서 맛을 더했다. 네, 볶음밥에 후추를 뿌리거나 아니면 깨를 뿌리거나 이러면 더 맛있어지죠. 잡채에 넣을 여러 가지 야채를 가늘게 채를 썰고 기름에 볶았다. 가늘게 써는 것, 가늘고 길게 써는 것을 채를 썰다라고 얘기합니다. 레몬을 설탕에 절이다. 차로 만들어 마시면 목 감기에 좋다. 방금 제가 얘기했죠. 차를 만들 때는 설탕에 절이는 경우가 있다. 여기는요. 레몬을 설탕에 절였다. 그래서 레몬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어휘, 음식과 요리에 관련된 어휘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요. 문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 사동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문법도 사동이에요. 그래서 이번 8과에서는요. 첫 번째 문법과 두 번째 문법이 모두 사동입니다.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 사동은 중요하기도 하고 또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법 모두 사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동이라는 것은요. 한자어로 보면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키다보다는 저는 도와주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가 도와줘요.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make, let, have라는 뜻이 있고요. help라는 뜻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아이가 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니라 만약에 베이비예요. 아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기가 밥을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으면 죽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도와줍니다.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밥을 먹어요.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럴 때요. 먹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먹이다. 그 다음에요. 아기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추우니까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옷을 입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입다. 그런데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기가 옷을 입다. 그렇게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요. 입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엄마가요. 아기에게 신발을 신다. 아기가 혼자 신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신다. 그럴 때는 신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요. 이제 아이가 청소년이 됐는데 혼자 일어나지 못해요. 깨지 못합니다. 그럴 때 엄마가 딸을 어떻게 해요? 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라고 할 때 도와주는 거죠. 일어날 수 있도록, 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때는 깨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표현들일 거예요. 먹이다, 입히다, 신기다, 깨우다.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먹다 같은 경우에는 먹이다가 들어가서 help 또는 make 이런 의미가 들어갔다. 입다는요. 입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여기는요. 신기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깨우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동 표현은요. 이히리기 우추까지 이렇게 6개의 표현이 들어가면서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선생님 여기는요. 일단 여기 써놓을게요. 알리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했죠. 내가 알아요. 도와주세요. 내가 알아요.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알리다라는 사동 표현이 있고요. 자, 여기에는 낮추다, 늦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요. 이것은 시키다, 도와주다 이런 표현인데요. 하나씩 예문을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책을 볼게요. 99페이지를 봅시다. 우리 아이는 채소를 잘 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채소로 볶음밥을 만들어서 아이한테 먹여요 라고 했는데 안젤라 씨가 먹어요? 아니요. 안젤라 씨가 만들어요. 그렇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아이가 채소를 먹다. 이 상태를 만들어요. 그럴 때 아이에게 채소를 먹이다, 먹여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기랑 같이 산책하러 갈까요? 네. 날씨가 좀 추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히세요 라고 했는데 누가 입어요? 엄마가 입어요? 아니요. 아기가 옷을 입어요. 엄마가 도와줘요. 그렇게 얘기했죠. 또는 엄마가 따뜻한 옷을 입어 라고 시키는 거죠. 그럴 때 아이에게 옷을 입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동 표현이죠. 자, 겨울 코트 세탁은 세탁소에 맡기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이를 자동차 뒷자리에 타다. 혼자 탈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타게 만들어요. 이럴 때 태우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워크북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워크북을 보면 68페이지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68페이지, 원래 익힘책에서는요 1번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1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에는 뭐가 나와요? 찌개가 혼자 끓어요? 아니요, 끓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붓다, 붓다도요 이를 넣어서 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다, 보다는 보이다, 이건 영어로 얘기하면 show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다 만들어요, 여기를 보세요 라고 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죽다, 죽이다,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높다, 높이다, 이런 형용사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히를 봅시다. 입다, 입히다가 있고요. 앉다, 앉게 만드는 겁니다. 앉히다, 눕다, 눕히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서다. 서다 같은 경우에는요 좀 특별하게 변화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 그어주시고요. 세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요 아기가 혼자 눕다 가능해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눕다 만들어줘요, 도와줘요, 이런 것들을요 눕히다 라고 얘기하시죠. 눕히다. 그 다음에 아기가 혼자 앉아요? 아니요,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아기가 앉았어요. 그럴 때 앉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기가 혼자 서요? 아니요, 못 서요. 그래서 서다, 도와줍니다. 그럴 때 세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세우다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의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의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똑바로 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자를 세우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우리는 눕히다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으세요 라고 하면 책을 읽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읽다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리를 하고 있는데 불로 고기를 익게 만들다 라는 의미로 익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튀기다, 볶다, 삶다, 찌다, 이 모든 과정이 익다, 재료를 익게 만드는 과정이죠. 익히다. 그리고 넓게 만드는 거 형용사가 나왔네요. 넓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를 봅시다. 여기는 알리다가 있고요. 살리다, 열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리다, 날리다, 그리고 알리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놀리다, 놀리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메롱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놀게 하다, 그러니까 놀아요, 괜찮아요,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들을 놀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남기다가 있습니다. 이건 남다가 기본형이죠. 음식이 남다. 내가 아직 안 먹었어요. 내가 조금만 먹었어요. 그래서 음식이 남았어요. 내가 음식이 남다, 이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음식을 남기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다까지 했고요. 감다가 있습니다. 감다, 감기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감다라는 것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감다는 먼저 눈을 감다부터 볼까요? 눈을 감다. 눈을 감다는 눈을 뜨다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픈이고요. 이건 close입니다. 그래서 눈을 닫다, 눈을 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다는 이렇게 close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오픈은 눈을 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감다입니다. 머리를 감다에서 이 머리라는 것은 머리카락, 헤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헤어.
그래서 헤드가 아니라 헤어를 얘기한다. 머리를 씻다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감다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를 감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씻다라는 의미인데 꼭 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와인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인데 이것이 이렇게 이 선이 감겨 있어요. 감기다, 감다. 이렇게 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눈을 감기다, 머리를 감기다 해서요.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은 이게 되겠죠. 머리를 감기다. 아이가 혼자 머리를 감아요? 아니요,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머리를 씻어줘요. 감아줘요. 그럴 때 머리를 감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맡기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맡기다, 세탁소에 맡기다, 신분증을 맡기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웃게 만들어요. You make me happy, smile.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웃겨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안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를 봅시다. 우는요. 여기 서다, 세우다 라고 얘기했는데 깨우다도 있고요. 방금 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타다, 차에 타다 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긋고 우를 넣어서 차에 태우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입맛을 돋다, 입맛이 다시 생겨요. 이럴 때는 돋우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는요 혼자서 못 자요. 그래서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를 이렇게 안고요. 그 다음에 차장 차장 우리 아가 이런 식으로 잘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잘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아기를 재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다가 나왔는데요. 쓰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라이팅이 아니고요. 라이팅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모자를 또는 우산을 우산이다. 우산을 이렇게 쓰다 또는 모자를 쓰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씌우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서다, 세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추를 볼까요? 낮추다, 늦추다는 써놨고요. 그 다음에 맞추다가 있습니다. 맞추다는 뭐예요? 맞게 만들다. 그래서 똑같이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이 만들다. 자, 이런 식으로 이히리기 우추를 넣어서 좀 다른 느낌의 동사, 즉 원래 형태에서 사동사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책과 교재와 워크북, 익힘책을 통해서 더 많은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요. 99페이지 아래쪽부터 다시 볼게요. 성민이 지금 뭐예요? 성민은 토끼한테 당근을 먹이고 있어요. 성민이가 당근을 먹어요? 아니요. 성민이가 도와줘요. 토끼가 당근을 먹어요. 성민은 토끼한테 당근을 먹이고 있어요. 자, 밑에를 보면요. 민수 씨가 모자를 써요? 아니요. 민수 씨가 아이를 도와줘요. 아이가 모자를 써요. 이럴 때요. 민수 씨가 아이에게 모자를 씌우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유진은 엄마에게 종이 비행기를 날리다. 종이 비행기가 날아요. 유진이 도와줘요. 이런 의미로 유진이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다 라고 표현한 거죠. 네, 엄마를 향해서 날리는 거죠. 선생님이 한국어 책을 읽어요? 아니요. 선생님이 시켜요. 읽으세요. 이렇게 시키거나 또는 도와줘요. 읽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학생에게 한국어 책을 읽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역시 사동 내용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100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같이 마실래요? 그럼 제가 물을 끓다라고 하면 안 돼요. 물이 혼자 끓어요? 아니요.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도와줘요. 사람이 시켜요. 그래서 물을 끓이다, 물을 끓일게요.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냉동실에 넣어요. 그리고 얼다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얼다로 만들어요. 얼리다가 되겠죠. 얼리세요.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니까 소리를 좀 줄다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할 때 줄이다, 소리를 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리를 좀 줄여 주시겠어요. 음식이 맛있어서 남다, 남기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0페이지 아래쪽을 봅시다. 제이슨 씨가 지금 뭐 해요? 제이슨 씨가 양파 껍질을 어떻게 해요? 양파가 스스로 껍질을 벗어요? 아니요. 제이슨 씨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을 벗기다, 벗겨요 라고 할 수 있고요. 후엔 씨가 아이를 깨워요. 라민 씨가 물을 끓여요. 라우만 씨가 강아지를 씻겨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워크북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2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뭐예요? 시켰네요. 시켰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다, 읽히다, 읽혀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슬기가 옷을 입어요? 아니요. 인형이 옷을 입어요. 슬기가 도와줘요. 슬기가 인형에게 예쁜 옷을 입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2번을 보면요. 엄마가 밥을 먹어요? 아니요. 엄마가 도와줘요. 아이가 밥을 먹어요. 그래서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여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이슨 씨가 안젤라 씨에게 가방을 들고 계세요. 이렇게 맡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이슨이 안젤라에게 가방을 맡겨요. 자, 부모님이 라흐만 씨에게 고향 소식을 알다 도와줘요. 알게 도와줘요. 이럴 때요. 부모님께서 라흐만에게 고향 소식을 알다 도와줘요. 알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알려요. 자, 3번을 봅시다. 준비가 끝났어요. 준비를 하고 있네요. 외출 준비를 하고 있네요. 먼저요. 엄마가 아이에게 양말을 신다. 양말을 신겨요. 그다음에 1번을 보면 엄마가 아이에게 모자를 쓰다. 씌우다. 씌워요 라고 쓰면 되겠죠.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다. 입히다. 입혀요 라고 쓰고요. 자, 다음에 3번을 보면 엄마가 아기에게 과자를 먹다, 과자를 먹이다, 과자를 먹여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무슨 내용일까요? 4번은 장난감, 아기야 장난감, 장난감 봐 이렇게 얘기했죠. 장난감을 보다 시켜요. 또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보다, 보이다, 보여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장난감을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사동의 내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도와주는 겁니다. 또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물건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시켜요. 만들어요. 도와줘요. 이런 표현을요. 사동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동사, 보통 동사를 사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기, 리기, 우추 이런 것들이 가운데 앞에 있는 동사와 동사의 글자와 뒤에 있는 다 사이에 들어가서 만든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문법인데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8과의 두 번째,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